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났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어쩌다 보니 태어나 있어. 그럼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은 주어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지. 그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 전쟁통에 태어나면 아이가 죽잖아.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살 놈은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이게 재미난 게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난 미국 놈이잖아. 내가 저기 중국에 태어났으면 난 중국 놈으로 살 거란 말이지. 그걸 내가 정했나? 태어나보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 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조건과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조건과 환경을 줘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잣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조건과 환경을 줘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준다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주면 나는 이미 죽었고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주고 있다는 거야. 계속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 요렇게 생긴 꼬라지로 내 얼굴과 내 몸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준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준다. 근데 나한테 주는 이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데. 아까 어머니한테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건데 내가 몰랐다. 누군가 이렇게 마음을 내서 나한테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해주고, 누군가 마음을 내서 나한테 먹을 걸 이렇게 건네주고, 누군가 마음을 내서 뭔가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를 몰랐던 거야. 우리는 주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저 사람이랑 관계가 더 좋아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책에도 안 나와. 누군가 나를 붙들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내가 터득해내야 돼. 근데 그게 쉽냐고.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걸 이렇게 내가 골라서 갈라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누군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했을 때 그 선물을 갖다가 받고 좋다라고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으면 그게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도 있어. 이걸 또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그걸 받은 걸 또 돌려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군가가 뭘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걸 되갚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부담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하는 법을 못 배운 거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낫게 만들어가는지를 길을 못 찾은 거고, 사실은 나한테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저 새끼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그렇게 찾아오는 놈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일 거야.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다라고 내가 표시를 한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고 돈 자랑질을 한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빼먹으려고 사기꾼이며 도둑놈이 찾아오게끔 내가 만든 거지. 그런 거 말고는 누군가가 일부러 나한테 악의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을 내가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나쁜 관계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일단 우리 식구들 특징이 그거잖아. 아무도 안 믿는 거. 그 누구도 안 믿잖아.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면 움찔하고서 웅크린단 말이야. 방어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호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은 에너지를 갖고 더 좋게 이렇게 확산시키고 확장되고 더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가족만 그럴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아예 한국에 들어온 게 2005년도죠. 93년도쯤에 나가갖고 10몇 년을 그렇게 있다가 하는데 내가 해외에 나갈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사실 되게 낮았어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지. 자가용을 사고 막 외식을 하고 이런 문화가 막 만들어지기 직전에 나는 나갔으니까.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개나 소나 다 자가용이 있어.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집이 없어. 차가 좋든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자가용을 끌고 돌아다니고 주말이 되면 도로가 꽉꽉 막혀. 놀러 다닌다고. 내가 나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놀러 다니는 문화가 없었다고. 일단 외식을 하질 않았어. 우리 집은 외식하는 문화가 없었다고. 그렇게. 근데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뻑하면 외식이야. 툭하면 외식이고 맛집 찾아 돌아다니는 게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원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국 방방 곳곳에 공원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고 도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국도가 고속도로 같고 야, 그 10년의 그 간극이 내가 없던 한국에 10년의 세월 동안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야. 안전하고 살기 좋고 너무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 핸드폰도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근데 사람들이 다 우울해. 사람들이 다 불행해.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다야. 내가 어릴 때는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아예 일자리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았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 근데 일자리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내가 볼 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내가 어릴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 아니 어디 외식을 해. 방 하나에 식구 5명 6명이 살던 세월을 나는 컸는데 방 하나밖에 없었어. 가만히 생각해봐. 시연이네 걔 어머니 누나들 걔 여동생 장장 몇 명이 그 골방 하나에서 살았냐고. 그것도 반지하에서. 그런데 왔더니 애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번듯하게 얻었고 주말이면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고 살면서 힘들대. 난 이해가 안 돼. 이 우리나라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야.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던 세월을 다 경험했던 세대들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 나는 것들인지 그게 왜 안 보일까? 똑같은 걸 줘도 누구는 감사해야 하고 살고 누구는 왜 불행하게 살까?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불행은 끝이 나지 않고요. 대한민국은 망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